아버지의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회사 동료 몇 명, 동네 이웃 몇 명, 그리고 우리 가족. 나는 분향대 앞에 서서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다. 평생 그랬듯 사진 속에서도 말이 없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누군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대충 인사만 했다. 솔직히 말하면 눈물이 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가까운 부자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었다. 칭찬도 없었다. 격려도 없었다. 공부해라. 돈 아껴 써라. 괜한 짓 하지 마라. 그게 전부였다. 어릴 때 나는 늘 생각했다.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아버지는 그저 말했다. 그래. 취직했을 때도 한마디였다. 열심히 해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참 정없는 사람이다. 장례식이 끝난 뒤 우리는 아버지 집을 정리했다. 오래된 아파트, 가구는 낡았고 물건도 별로 없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더 그랬다. 나는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지갑 하나를 발견했다. 가죽이 다 달아 있었다. 그 안에는 버스 카드, 편의점 영수증, 그리고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나는 통장을 펼쳤다. 입금 기록이 30년 동안 이어져 있었다. 매달 같은 날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점점 금액이 올라갔다. 나는 눈을 찌푸렸다. 이게 뭐지? 통장 이름을 보았다. 내 이름이었다. 나는 순간 멈췄다. 나는 은행에 갔다. 직원이 말했다. 이 통장 오래됐네요. 잔액을 확인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1억 2천만 원. 나는 멍하게 서 있었다. 이거 언제부터죠? 직원이 기록을 확인했다. 1994년부터입니다. 그 해는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였다. 나는 통장을 다시 봤다. 매달 빠지지 않은 입금.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지갑을 다시 뒤졌다. 구겨진 종이 하나가 나왔다. 아버지 글씨였다. 아들 결혼 자금. 나는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봤다. 결혼 자금. 나는 이미 결혼했다. 3년 전. 그때 아버지는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줬다. 나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다. 참 인색하다. 손이 떨렸다. 그때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식 끝나고 아버지가 말했다. 필요하면 말해라. 나는 웃었다. 괜찮아요. 사실은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았다. 나는 통장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그 말을 지키고 있었다. 말없이 30년 동안 나는 거실에 앉았다. 집은 조용했다. 벽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진이 있었다. 두 사람은 젊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아버지는 언제 웃었지? 나는 아버지가 웃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말도 적었고 표정도 적었다. 하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았다. 매달 돈을 넣는 일을 나는 통장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지 못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아버지, 그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나는 아버지 책상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은 단순했다. 볼펜 몇 개, 오래된 계산기, 그리고 작은 공책, 겉표지가 다 해진 장부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장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4년 3월. 그리고 그 밑에 짧은 문장이 있었다. 오늘 아들 초등학교 입학. 그 아래 숫자 하나, 10만 원. 나는 숨을 멈췄다. 통장의 첫 입금 날짜와 같았다. 장부에는 매달 기록이 있었다. 야근 수당 5만 원 남음. 점심 도시락 싸서 3만 원 절약. 술자리 안 가고 7만 원. 그리고 맨 끝에 항상 같은 문장. 아들 통장 입금. 나는 장부를 넘기다 손이 멈췄다. 어느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아들이 운동화 사달라 했다. 다음 달에 사주자. 나는 기억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는 친구들이 신던 비싼 운동화를 갖고 싶었다. 아버지는 그때 말했다. 다음 달에 사자. 나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냈다. 맨날 다음 달이야. 그날 나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장부에는 그 다음 문장이 있었다. 운동화 대신 통장 10만 원 입금. 나는 장부 위에 손을 올렸다.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날 아버지는 운동화를 안 사준 게 아니라 내 통장에 돈을 넣고 있었다. 나는 그걸 몰랐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아버지의 삶이 보였다. 회사 구조조정 시작. 월급 줄어듦. 그래도 입금. 그리고 몇 년 뒤 아들 대학 등록금. 그 아래 작게 적혀 있었다. 대출 받음. 나는 기억했다. 대학 등록금 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계좌로 돈을 보냈다. 나는 그때 생각했다. 당연한 거지. 하지만 그 돈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 그때 이모에게 전화가 왔다. 집 정리한다며? 네. 이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너 아버지 고생 많았다. 나는 웃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이모는 한숨을 쉬었다. 너 모르는 게 많아. 나는 조용히 물었다. 뭐요? 이모가 말했다. 너 대학 때 아버지 공장 그만둔 거 알았어? 나는 멈췄다. 그게 무슨 허리 다쳐서 몇 달을 못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시기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모의 말은 이어졌다. 그때 병원비도 많이 들었어. 그럼 등록금은 대출이랑 적금 깨서 냈지. 나는 장부를 다시 봤다. 그 페이지에 작게 적혀 있었다. 허리 아픔. 그리고 그 아래 그래도 입금. 나는 장부를 덮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그날 밤 아버지 집에서 잤다. 작은 방, 낡은 이불,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아들아, 힘들다. 아들아, 돈 없다. 그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장부에만 적었다. 조용히. 다음 날 아침 나는 장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최근 날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거기에는 짧은 글이 있었다. 아들 결혼했으니 이제 통장 줄 때 됨.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조금 더 모으자. 나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끝까지 조금 더 주려고 했다. 나는 장부를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많이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아버지는
말 대신 시간을 썼다. 3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나는 아버지 책상을 다시 열었다. 이제는 뭔가 더 남아있을 것 같았다. 서랍 맨 아래에는 작은 철제 상자가 있었다. 자물쇠도 없는 아주 평범한 상자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들에게. 내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노란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삐뚤삐뚤했지만 익숙한 글씨. 나는 숨을 고르고 읽기 시작했다. 아들아, 이 편지를 내가 볼 때쯤이면 나는 아마 옆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 문장에서 이미 눈이 흐려졌다. 편지는 이어졌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너 엄마와 약속을 했다. 우리 아들, 돈 때문에 꿈 포기하게 하지 말자. 그 약속 하나로 통장을 만들었다. 나는 편지를 꽉 잡았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중학생 때 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나는 그날 이후 아버지가 더 조용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더 열심히 살고 있었다. 편지는 계속됐다. 사실 아버지는 돈 버는 재주가 없다. 그래서 늘 걱정했다. 혹시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이 힘들지 않을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는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아버지가 너에게 이 통장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다. 괜히 부담 줄까봐. 아버지 도움 없이도 내가 당당하게 살길 바랐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숨쉬기 힘들 정도로 조여왔다. 나는 평생 아버지가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너무 조심하고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보였다. 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읽었다. 아들아, 아버지는 너에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도 하나만 기억해라.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하루도 후회한 적 없다.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나는 초등학교 앞에서 우산 없이 서 있었다. 친구들은 부모가 데리러 왔다. 나는 혼자였다. 그때 멀리서 아버지가 뛰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우산을 내밀었다. 비 맞지 마라.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말은 짧고 행동은 길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편지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통장을 펼쳤다. 30년, 매달 같은 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건 아버지가 나에게 보낸 시간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았다. 나는 결국 소리내 울었다. 장례식장에서 참았던 울음. 30년 동안 쌓여있던 울음. 아버지, 그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평생 나를 위해 살았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달이 지났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버지가 앉던 자리, 작은 식탁,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아버지만 없었다. 영호는
아버지가 남긴 통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낡은 통장이었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통장 안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잔액 3천만 원.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었다. 영호는 한숨을 쉬었다. 이 돈 어떻게 쓰지? 그때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다. 장례식 전날 밤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서 힘없이 말했다. 영호야, 내 아버지 돈 크지 않다. 하지만 허투루 쓰지 마라. 그 말뿐이었다. 영호는 통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 돈 어떻게 써야 합니까? 며칠 뒤였다. 영호는 아버지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낡은 가죽 수첩. 영호는 천천히 펼쳤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었다. 영호에게 이 수첩을 내가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세상에 없겠지. 영호야, 내가 남긴 통장 돈 많지 않다. 하지만 그 돈은 내가 평생 생각하며 모은 돈이다. 이 돈은 내가 쓰라고 남긴 돈이 아니다. 내가 못한 일을 내가 대신 해줬으면 한다. 젊었을 때 나는 너무 가난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도 갚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게 항상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내 통장 돈은 힘든 사람들에게 써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아버지, 영호의 손이 떨렸다. 수첩이 흔들렸다. 아버지, 목이 메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돈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영호는 은행에 갔다. 그리고 통장에서 돈을 찾았다. 3천만 원. 그 돈을 들고 가장 먼저 간 곳은 보육원이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작은 운동장.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다. 원장이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영호는 조용히 말했다. 기부하러 왔습니다. 원장은 놀란 얼굴이었다. 얼마를? 영호는 봉투를 내밀었다. 1,000만 원입니다. 원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이런? 영호는 웃었다. 아버지 부탁입니다. 그 다음은 병원이었다. 경제적으로 힘든 환자들,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영호는 다시 1,000만 원을 냈다. 마지막 1,000만 원은 동네의 작은 장학금으로 만들었다. 가난해서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돈을 다 쓰고 돌아온 날, 집 문 앞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육원에서 온 편지였다. 영호는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아이들이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저도 나중에 어른 되면 도와줄게요. 종이에는 아이들이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도 있었다. 웃는 얼굴, 하트, 그리고 고맙습니다.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그날 밤, 영호는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다. 영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돈 다 썼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웃었다. 근데요, 이상하게 눈물이 흘렀다. 통장이 비었는데 마음은 더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영호는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말한 진짜 유산이죠?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돈으로 남는 유산이 있고 사람으로 남는 유산이 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통장이 아니었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